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긴 연휴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외발 악재들을 나름 잘 극복해냈고, 특히 외국인이 금요일에 무려 1조 2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죠. 그러나 해외 증시는 유럽도 미국도 드디어 1월 한 달간의 상승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윗꼬리를 달고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부과 강행 이슈로 시장이 눌렸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하긴 했지만 초반에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온 것을 5분도 안 되어서 상당량 말아 올린 등 의외로 이거 하락 반응이 별거 아니네 싶은 움직임이 있었죠. 이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해외 시장이 계속 상승한 동안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나오면 얻어맞기를 반복하는 등 미리 리스크 관리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일중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현물 시장이 개장하기 전 선물이 334.35포인트까지 상승하는데, 해외 시장에 내재된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건 그냥 눈 감고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특히 오늘은 이번 연휴의 시작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면서 결제를 하지 못한 4주차 위클리 먼데이 옵션이 사실상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해지를 하려는 트레이더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적극적으로 풋옵션을 사든지 최소한 당일 결제 콜 매수를 하고, 그래서 해지를 하고 먼슬리 콜옵션 매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숏 델타를 가져가도 될 그런 위치까지 당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물 시장 개장하는 9시에는 개장 초 기록했던 저점까지 밀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개장 후 10분 만에 무려 4,700억 이상 나오면서 이거 오늘 시장 폭락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전 9시 6분 선물이 330.15포인트 찍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5분만 해도 시장이 계속 하락한 것이 이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9시 16분에 이해하기 힘든 반등이 나오게 되죠. 이 반등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첫 10분 동안 4,700억이 나왔으면 최소 9시 30분까지는 한 1조 원 정도의 현물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또 더 나오면 오전 10시 반까지 1조 2천억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후장 들어서도 현물 매도가 재개된다. 그러면 하루에 2조 매도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9시 16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애당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초가부터 선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오전 9시 16분 이후로 시장 반등을 유도한 쪽이 이 현물 플레이어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2천억 가량 매도했던 선물을 오전 10시까지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333선까지는 반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반등하면 시장은 오전장이 저점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오늘 시장이 저점을 처음에 찍을 때 그 330선 찍으러 갔죠. 그때 선물 신규 미결제 약정 증가 없었습니다.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연휴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들에 대해서 한 330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 나온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10시 30분 이후입니다. 이때 갑자기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또 외국인들이 그다음부터는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리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약 5천 계약이 미결제 약정이 이 구간에서 증가를 했고, 그렇게 선물이 오전장 저점 330선을 깨고 329.7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지수는 추가 하락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다시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꾸준히 반등했거든요. 오후장에 332.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장마감 때는 그 오전장 10시 반 이후로 증가한 미결제 약정이 대부분 풀려서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움직임은 당일 결제되는 위클리 옵션 만기, 그것을 놓고 지수를 눌렀다가 모두 걷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장중에 마이너스 2% 가까운 조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만회해냈다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 마켓메이커들은 만기가 2주 남은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 상하 레인지를 조금 더 압축해 가고 있어요.
기존 345, 325 레인지를 좀 더 좁혀서 상단을 340까지 내렸고 하단은 계속 325로 유지 중이거든요. 이번 만기 들어서 계속 하단은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신 올라올 때마다 계속 콜매도가 쌓이면서 상단 레인지를 계속 내리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서 시장이 일방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전장에 고점 형성한다 그러면 쌍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또 바닥을 형성해도 쌍저점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특히 오늘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슬리 콜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는 여전히 높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눌려야만 의미 있는 추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즉 1월 초에 있었던 콜옵션 환매로 인한 급등이 2월물 옵션 만기를 두고든 이거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드디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지수 선물은 오전장 내내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점점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현물 마감 무렵에는 차익 실현을 강하게 맞으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뉴스플로우는 없었고요. 오히려 유럽 증시 1월 수익률이 2016년 이후로 올해가 가장 높았다라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현물 마감 후 미국 증시가 오후장에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관련 노이즈 발생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함께 하락해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될지 여지가 남았어요. 특히 유로존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변동성이 16포인트 초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17포인트대로 올랐다는 점도 살짝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 세션 개장 후 유로존 국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6시경에는 바이에른주의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소식에 독일 국채가 강하게 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핑계를 대고 당긴 것이라고 봐요. 바이에른주의 린데 엔지니어링, 또 지멘스, BMW, 인피니언, 아디다스 이런 독일 경제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 시장이 바이에른주의 CPI를 신경 쓰기나 했나요? 그냥 한 달 내내 독일 국채가 미국 국채 대비 약세를 보이고, 또 유로존 전체 국채에 비해서도 독일 국채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전일 ECB가 25pp 금리 인하를 하고도 3월에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한지라 채권 숏이 있으면 좀 걷어낼 필요도 있었죠. 그래서 1월 중순까지 그 채권이 일방적으로 눌렸다가 마지막 한 2거래일 동안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종가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직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1월이 달러 강세가 이제는 마무리되어야지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고요. 미국 세션 개장하고 나서 유럽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데도 미국 증시는 나름 잘 버티고, 또 엔화는 조정을 보이고, 비달러 바스켓은 유로나 오지 달러나 모두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새벽 2시 10분경 로이터에서 트럼프와 캐나다가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한 거를 3월로 연기하면서 관세 부과를 안 하기 위한 협상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 덕에 멕시코 페소, 루니, 오지, 원자재 통화들, 유로화 다 강하게 반등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 3시 16분, 그러니까 새벽 3시 16분이죠. 이때 백악관 대변인이 아예 대놓고 로이터의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달러가 반등한 걸 싹 다 뒤집었어요. 근데 이때 엔화는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엔화 급등하고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급락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 페소화는 장중 반등분을 돌려줬을 뿐 전일 대비로는 상승해서만 마감했어요. 그래서 통화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과 관련해서 약간 어느 정도 면역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스퀴즈 보인 뒤 차익 실현 맞으면서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는데,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세션 초반까지만 상승하다가 골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조정 맞았습니다. 근데 기름 시장은 텍사스 기름과 브렌트 기름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기름 시장은 기술적인 매도가 시작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브렌트 기름은 75달러 안 깨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장중 눌림을 모두 만회했죠.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 때 플러스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름 시장이 유럽 마감 후에 트럼프가 25% 관세를 캐나다에 부과한 것을 3월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소식에 다시 하락 전환했거든요. 근데 이때 텍사스 기름은 장중 저점권까지 밀려났는데 브렌트 기름은 저가를 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3시 이후 백악관 오피셜로
로이터 보도가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난리 부스 쳤죠. 그러면서 직전 고점 돌파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마감을 앞둔 새벽 4시 30분에는 다시 눌려요. 엄청나게 흔들었죠. 그래서 1월 중순 이후로 현물 기준으로 보면 1월 말까지 사실상 현물은 쉬지 않고 눌렀다. 그런데 변동성은 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물 마감 후 새벽 5시 50분부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텍사스 기름은 73.8달러까지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원유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텍사스 기름이 지금 가격에서 최소 10%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좀 블러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금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꾸준히 올라서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상승했고, 이때 시장이 강세를 주도한 것은 자체 이슈가 있었던 애플만 아니라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초강세 출발을 했죠. 그렇게 개장 후 유럽 마감 때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은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변동성을 눌렀지만 애플은 눌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 변동성은 그렇게 해서 오전장에 16.4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별일 없다면 시장은 끝까지 상승할 분위기죠. 개장 전에 발표된 PC 물가지표 컨센서스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었고요. 또 개장 후에 발표된 시카고 PMI 39.5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나쁘게 나온 거거든요. 컨센서스 하위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 안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월말에 현물 매수가 집행될 것들로 인해서 웬만하면 시장이 하락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새벽 3시 이후에 그 백악관 공보실에서 나온 관세 부과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현이 딱 나오고 나서 시장은 야 이거 뭐 블러핑이 아니었나? 라면서 장중에 1.6% 넘게 상승시킨 나스닥 선물을 오후장에는 그야말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눌러버리고 종가 저가로 밀었어요. 자, 그런데 오후장에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트레이더들은 2월 시장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오전장에 5일선 위로 상승할 때는 인덱스 매수로 인한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후장에 관세 이슈로 내려갈 때는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고 엔비디아는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그런데 구글은 거의 안 밀렸습니다. 브로드컴도 상당히 강했죠. 즉 시장이 주도주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월에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로 시장 요동을 치겠지만 이 흔들림을 견뎌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의문이 들어요. 즉 엔비디아는 작년까지 주도주였지만 올해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하나 볼 것은 기름 주식들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꽤나 큰 하락을 했죠.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유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기름을 수입해서 정유를 하는 미국의 정유업체는 좋을 것이 없죠. 기름 주식들이 지금 1월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거든요. 근데 2월에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름 주식이 강세를 못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기름 매도의, 그것도 추세적 매도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시가 1.5% 갭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다음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 맞으면서 음봉 나왔고요. JP모건 또한 개장 후 5분 만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고 차익 실현 맞았어요. JP모건이 지금 사흘 연속 작은 음봉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월 한 달간 금융주가 초강세를 보였지만 과연 2월에도 초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특히 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금융주는 다 온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 또한 그 17.4포인트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은 하루에 1.5% 정도의 일중 진폭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즉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적합한 때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개장 초 개인들이 콜 옵션 매수에 몰리게 된다. 그러면 의외의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겠어요. 먼슬리 옵션으로는 계속해서 위쪽이 닫히고 있는데 아래쪽은 여전히 325포인트로 열려있죠.
또 글로벌 시장이 1월 마감까지는 변동성 매도를 주었지만 2월은 변동성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갭 하락이 나온다고 롱을 잡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가능성을 대비해 두고 아래를 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월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마지막 거래일에 트럼프가 동맹국인 캐나다에도 무역전쟁 선언하고 또 유로존에도 관세 부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뒤통수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밀릴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1조 넘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 정도만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체력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갭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2%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2% 이상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 대응하는 거 좋겠습니다. 또 2월 첫 거래일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도 관찰해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죠. 그래서 애플이 시총 1위가 되는데 올해 지금 1월에 애플이 과도하게 올랐다가 지난주부터 거의 뭐 V반등, 그런 급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익스포저가 큰 애플이 미국이 글로벌 무역전쟁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시총 1위 자리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로 가된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겠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1월이 상승분을 2월에 얼마나 돌려주게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17포인트대로 다시 올라섰는데 토요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꽤나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월 3일이 아니라 2월 4일부터 부과한다고 한 등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하튼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시장이 지나치게 안심을 하고 있다가 캐나다 관세 이야기가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변동성을 좀 지나치게 싸게 팔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요동치는 것은 시장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하다가 미국 본장 이후의 시장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 생각하면서 2월에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올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